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충남대학교 한문학과에 근무하는 이현중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동양철학입니다. 충남대학교 철학과에서 주역과 정역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서 제가 이제 주역과 정역이라는 역학을 연구를 했는데, 동양철학은 본래 특성이 현대의 학문처럼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통적입니다. 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아뿐만 아니라 불가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한문학과에서 사상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주로 사설을 강의를 하고 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불교도 강의를 하고 또 노자도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연 목적은,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결과된 논문이나 책으로서 이제 세상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학교 밖에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지금 한 4주 정도 했는데요. 4주가 지금 사실은 개론이라고 그러는데 개론이 없습니다. 사실 개론이 총론의 원론이면서 시작이라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종합해서 이게 하나를 개성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무자쟁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볼 텐데, 사실은 그것은 글자가 있는 경전이라면, 정말로 진실한 의미의 경전은 글자가 없는 경전이라 해서 무자쟁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사가 했던 개송이에요. 나한테는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아유이권 경하니 불인치묵성이라 그랬죠. 종이와 먹으로 인하여,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개무일자니, 전개무일자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으나 상방 대광명이라고 했죠. 항상 대광명을 감사한다. 어떠십니까? 바로 이 진경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글자, 문자는 일종의 매개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모두 다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본성, 여러분의 본질, 참나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강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보든 뭐를 보든, 불경을 보든 도덕경을 보든 장자를 보든 뭐를 보든,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글에 빠지지 말고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고 그 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견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소통한다고 그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지금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인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다 잘됐다, 긍정적으로 볼 수만 없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태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삶, 그건 달리 말하면 곧 사람이라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세상이나
남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각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금석이랄까 아니면 뭐 표본이라 해도 좋고 번복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빛이라고 해도 좋고 미랄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스스로 그러한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사실은 그런 뜻에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식과 우리가 흔히 지혜를 얘기할 때 지식은 지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행위 수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행위 수반된 겁니다. 지식의 실천이 수반되어 있어야 지혜라고 합니다. 그건 곧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체현된다. 몸짓자 나타날 연자. 체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통해서 그 암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몸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다. 실천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식 그 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식 그 자체만 추구하게 되면 지식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데 인간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 기간 동안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식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나오는 근원인 지혜,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본성, 참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 참나로 살아가게 되는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즉 원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은 저절로 드러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역을 앞으로 보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항상 그 듣는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고 그럼 곧 듣고 보고 읽는 그것이 곧 용심 그 순간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쓰는 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어떻게 쓰나 바라보고 고치는 게 행위고 실천입니다.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몸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 쓰는 겁니다. 슬용자 마음 심사. 마음을 닦는다는 얘기는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실은 도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밖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그 어떤 것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의무소득이 생기시려고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해놓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구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노도야 도덕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무기라고 해요. 탐이 없다. 욕심이 없다. 욕망이 없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물건에도 끌려감이 없이 마음을 쓰는 걸 그건 자유자재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것은 곧 자기 참나, 즉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는 육체로서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는 일체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이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곧 자유자재에게 살아가게 되고 곧 자비롭게 살아가고 모든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즉 공생하고 병행하고 공존하게 된다. 자 그런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어찌 보면 만약에 이 주역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거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거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방향이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시고 수업을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지식이 저절로 생성될 수 있음을 느낄 겁니다. 살아가면서. 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자신 안에 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주역이나 무슨 다른 경전을 통해서 찾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찾거나 다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찾거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걸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 마음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나로서 참된 경전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그걸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 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은 흔히 얘기를 할 때 주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도 변화도 이렇게 이 역자도 바뀐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바뀐 역자를 바꾸어서 이제 변화로 바꾸니까 역도를 또한 변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변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 감각 지각에서 꽂아갈 수 있는 변화, 뭐죠? 모습 변화입니다. 모습 변화. 그 모습이 변하는 법칙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화하는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변화 원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게 도 자체가, 원리 자체가 변화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도 자체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죠.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건이 작대가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그 생사를 넘어섰지만 그러나 이건 환물은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시간에 4주 동안 개론을 얘기하는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들은 분들도 다시 들어도 괜찮은데 전 시간에 순역을 얘기했어서 기억나십니까? 순역을 얘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또 우리 인간의 존재 구조를 표현할 때 본성, 성품이라는 형이상적인 자원과 마음 그리고 몸이라는 세 구성 요소를 우리가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는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렇게 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먼저 어떤 것이 근본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으로부터 마음으로 그래서 품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찾아갈 수가 있고 이걸 거슬려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나서 언행과 다양한 사고로 드러나는 삶 자체를 볼 수 있다. 이게 순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게 그 형이상과 형이하의 세계가 달리 말하면 형이상의 세계는 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 그리고 형이하의 세계는 유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형이상의 세계로부터 형이하를 향하는 것을 수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형이하의 세계로부터 형이상을 향하는 걸 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형이상의 세계를 공으로 표현하고 형이하의 세계를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색으로부터 출발해서 공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색을 넘어서서 색을 부정함으로써 공세계에 이르렀을 때 그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색적 시공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곧 공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느니라, 실체성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라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라고 할 수 있는 것, 고정불변의 것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도대체 그럼 헛개비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그 무를 통해서 다시 부적을 하죠. 공 그렇지만 그게 곧 색이니라 공적 시색이라 그런 얘기.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이 말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세계 자체를 보고서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얘기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색이다 공이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 자체,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유세계를 우리가 감각기관, 눈에 의해서 보고 듣고 거기에서 사고하면 모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고정불변하다, 목소리 편하지 않고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여기에 10분 전에나 8시 10분 전에 오셨던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순간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순간이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좀 더 그 현미경이라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포나 그 아래 자꾸 핵이나 밀입자나 갈수록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살과 피부 이런 것이나 머리 자라는 건 모든 게 다 변하죠. 매 순간순간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거예요.
사실 여기 건물이나 이것도 지난주에 건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한다. 어떤 것이 있으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걸 부정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자꾸 지금 바꾸는 거죠.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계도 걸림이 왜 그렇게 바꾸겠어요? 왜 바꾸겠습니까? 유에도 걸림이 없고 무에도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래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에서 유 방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무 중심으로 유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개체는 없습니다. 너와 나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땅도 없고 남녀도 없습니다. 색즉시 공의 입장에서. 예? 공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실? 일체여서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보면 또 하나가 아닌 둘이나 여럿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적인 존재로서 나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체적인 존재로서 나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하죠? 예. 그렇지만 현상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각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밥을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다 배우지는 않죠, 그죠? 개체가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그 측면에서 유를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감각 지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항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에서 하나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수많은 다양한 있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진공은 참된 공은 색즉시공이라고 했다가 공즉시색이라고 했다. 양자가 하나를 표현하게 했을 때요. 참된 공은 진정한 공은 진공은 묘유가 오묘한 있습니다. 곧 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 자체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색이면서 공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 유에서 무로 변하고 무에서 유로 변화한다.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된다. 그래서 색과 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주역의 내용을 근데 주역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원사가 기륭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기륭이요. 길과 혁으로 판단했다고 그랬는데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길과 혁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길과 혁이 분명한 것 같지만 적어도 심한으로 마음으로 보면 결국은 보기 나름이죠? 그죠?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이 흉이고 흉이 길이다. 그러니까 기흉이라는 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흉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흉이 하나라고 볼 때는 기흉도 없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안이라고 볼 수 있지. 자, 또 다른 차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 차원을 가두면 어쩐다고요? 그 해안의 차원과 심화의 차원과 육안의 차원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더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육안을 모은 사람은 아니죠. 육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심한을 얘기를 해주고 심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해안을 얘기해주고 해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 있는 도관이나 분한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자비롭게 대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육안으로 보든 심한으로 보든 해안으로 보든 마음이 끌려감이 없이 무심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 함이 없다, 무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사고도 사실은 변화의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는 세계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없으면서 있다. 그러니까 없다고도 보지 말고 있다고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야 비로소 그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어떤 경우에든 그 어떤 사건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이상의 관점 또는 공의 관점에서 이게 하나인 관점에서 보면 즉 수로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 물건의 관점,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변화도
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끝나면 또다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종과 종시가 하나에서 시종도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변화를 얘기할 때요. 그게 물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나타나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창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모습 자체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변하는 것이 어떤 그 방향성이 있다고 보면 그게 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변화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창조와 진화라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데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그 하나의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나쁘다 좋다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관점 차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치상 오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보면은 이제 신에 의한 어떤 유의신이라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과거 관점에서 보는 생물학적인 세계, 진화의 세계가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을 마치 그 철도처럼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사실은 하나다. 그 하나인 관점에서 바로 이 변화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하시라고 합니다. 이걸 불교 측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움직이는 것들, 즉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들은 항상함이었다고 합니다.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시간의 관점에서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처음 얘기할 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전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녹화해서 저기 카페에 올리려고 합니다. 카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혼 시간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를 하시는 도중에 그 의문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자료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자료들이나 있으면 자료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전했던 내용들을 이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유가 생각나면 거기에 링크를 시켜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처음 어떤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그런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이 쉬운 개념들이 아닌데 많은 사유를 요구하는 개념들인데 또는 친숙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쓰더라도 깊이 있게 우리가 사유를 하지 않으면 연관이 잘 안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전했던 강의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기 세계를 보는 관점. 그게 이제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학문은 방법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 사상가들이요 시간의 관점과 공간의 관점에서 두 측면에서 봐요.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사건을 보는 거죠. 공간의 관점에서는 물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물건을 둘 합하면 어떻게 되죠? 사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하나 합하면 뭐가 됩니까? 세계가 됩니다. 세계. 그래서 세계 자체를 나누면 시간의 관점에서 세, 즉 사건과 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건이죠. 시간의 관점에서 사건이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된 그 합거체를 세계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건과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합해서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물이 사건과 물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1만 만자 물건 문자로서 만물이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시간을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역의 세계는 동양권의 세계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그 동양사상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의 관점에서는 이 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화라는 의미가 서양의 관점은 창과 변화, 진화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불교 관점에서 얘기되는 삼법인과도 유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의 관점에서는
재무상이라 모든 사건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화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사건을 고정화시키면 사건은 물건과 어떤 거 물건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사건 때문에 변화는 이해가시죠? 그럼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고정화시키면 즉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물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물건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고로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를 시키는데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사진 속에 있는 형상 모습은 물건적인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시간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 사건을 대상화시킨다고 합니다. 대상화시킨다는 게 시간을 정지시켜버리면 이제 뭐가 돼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적인 측면에서 온갖 사고를 어떠느냐? 무아라,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이 조금 됩니까?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이라는 말을 재범무화로 표현한 겁니다. 사건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물건적인 관점에서 세계 자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없다라는 단순한 얘기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내가 없다라고 할 때 재범무화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임무와 법무와 즉 나도 없고 나 밖의 모든 남을 비롯한 만물들 모든 대상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 법공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자라고 해서 남과 구분되어지는 나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본래는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분별을 하고 분별한 다음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게 이롭다, 해롭다,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을 갖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고통,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어때요? 그걸 의식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걸 나눕니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다음에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라는 가치 판단하죠. 나누고 가치 판단해서 그걸 내 기억 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뭔가 보상을 받기로 하고 악한 일을 했다 생각하면 뭔가 그 죄의식을 갖게 되고 피하고자 하고 그래요. 그게 전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없습니다. 사건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내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내 기억 속에만 있어요.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죠. 기대나 희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들어가면 엄밀히 들어가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현재가 나타나 있을 현자에 나타날 현자죠.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인데 나타나 있음이라는 게 어떤 있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고정되지 않거든.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것도 없고 미래에 얽매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야 내가 이랬는데 이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했구나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구나 반드시 대갚아줘야지 라고 학대 재생산을 하죠. 강하게 무의식 속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 한번 내 의식 속에 저 사람 어느 때인가 한번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각인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열반이라는 게 미루 반응하는 뜻인데 불을 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고뇌,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없는 적정한 온유한 세계라는 거야. 이 세계 자체는 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꾸로 항상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아인데 유아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주역을 통해서 역도 변화도를 얘기하는 것은 괴사나 효사에 보면은 기륭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륭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륭을 통해서 길도 없고 흉도 없다. 길과 흉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이고
길이라는 마음도 흉이라는 마음도 본래 다른 마음이라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이고 그 자리는 길도 흉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자비에 따라서 사실은 내 형이상의 세계가 바로 도세계가 변하고 도가 나에게 쓰는 본성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뒤에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얘기가 안 했네. 이건 전 시간에 했나 보네요. 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도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런 얘기겠죠. 도가 도면 비상도가. 왜냐하면 명가명이면 비상명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도는 가히 두 번째 도는 일컬을 돕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표현되지거나 주역은 개요와 같은 그리고 수, 역수와 같은 상징적인 이수, 이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수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하도낙서죠. 그런 체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것 자체는 본래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 이름 붙여주는 것은 어때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서 저것이 아닌 이것으로 지금 구분해 주는 거죠. 근데 도세계는 도대체 분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처럼 형상을 갖고 있는 유형적인 사물에 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란 아무리 그런 이름을 붙여도 결국 그 이름은 본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노자가 도덕경이 그 말을 첫 장에서 맨 처음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럼 도라는 개념은 그럼 뭐길래 썼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천지보다 먼저 태어난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천이다 지다라고 남 수가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건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천지보다 더 앞선 것이다 표현해요. 선천지생 먼저 태어난 것 같다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선후관계라는 인과관계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보다 근본이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그 어떤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눌 수 없는 유무를 넘어서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천지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 천지가 만물을 낳아도 부족함이 없고 만물을 낳아서 끊임없이 길러줌에도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다. 주행이 부태라. 두루두루 작용을 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독립이 불개라고 했죠. 홀로 서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서 뭘 고치거나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근데 오부지기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강자지말더라. 강자 굳센 강자이지만 억지로 강자입니다. 억지로 글자 자자 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성인이 되면 본 이름이 아니라 자를 붙여줘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성인 대접을 하면 자를 붙여주는데 억지로 자를 붙여서 말하기를 도라고 했다. 이해되세요?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럽니다. 절명상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억지로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도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어떤 것을 도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사실은 그게 인간인 나에 있어서는 내 근본이라는 얘기. 그걸 이제 참나라는 의미에서 본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이라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니까 개체적인 사물에 있어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서는 그 개개물 사물의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물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내 안에 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입니다. 내 안에 도가 있다는 말이 안 되죠. 내 몸을 아무리 쪼개봐도 도라는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이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도라는 말하는 것도 일종의
도라는 근본 상도라고 표현했지만 상도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 가리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를 이제 달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지 손가락을 보지 말라 그런 비유입니다. 주역을 보더라도 주역의 문장이나 글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주역의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 다 자기 사람마다 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중용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도야자는 불가수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가리면 비도해라. 도가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때 그 생각되어 있는 건 나예요. 나. 현재의 나를 통해서. 물건적으로 표현하니까 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로 나타나면 그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간상으로 현재.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고 이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 아닙니다. 지금 나로 드러남. 이것은 어떤 드러남이지. 드러남 이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떠나서는 있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육신과 무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소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이 객관적인 어떤 거 나를 떠난 역도와 변화도가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인간을 이렇게 보면 시공 내적인 존재다. 즉 세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세계를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중심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다른 세계에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공대적인 존재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본성의 차원에서는 무소부재합니다.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존재. 즉 죽어있는 주역을 쓴 성인들이나 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공자, 이미 죽어있는 공자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나 지금은 하나 하는 범 생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참 오묘한 존재도 세계에도 오묘하죠. 세계 자체가 참 오묘합니다. 정말 오묘해요. 시간 내적인 존재이면서 시간을 벗어나 있다는 게 이게 말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표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올바로 이해하면 어때요? 불로장생 같은 거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래 내가 생사가 넘어서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본래 나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사를 넘어서고자 하는 불교에서의 그 마음을 담는 수행이나 도교에서 몸을 담는 명이라고 하죠. 목숨일자. 명을 담는 수행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 밖에 어떤 유가적인 수행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변화도를 대략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변화도가 어떻게 표상이 되느냐 그 표상되는 거 아까 표상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천지인이라는 삼재와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세 양상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에서는 특히 공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했죠. 그래서 삼재의 도라고 하는데 역도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라는 공간적인 세 개의 세계로 나누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역도 내용을 천도와 지도와 인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죠. 8개가 3역계로 되어 있고 이게 겹쳐서 6역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제를 표상하는 세 개의 표상 8개를 음양작용을 표상하기 위해서 중차가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천도는 음양 이거 전부 주요 얘기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그냥 나옵니다. 천도는 음양이라고 했고 지도는 감이라고 했고 인도는 인이라고 해서 전부 둘로 되어 있죠.
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 6이죠 이게. 그래서 6개의 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굳이 뭐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계속 공부할 테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도로 드러나고 지도로 드러나고 인도로 표현합니다. 인도 지도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도와 지도를 포함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와 인도를 포함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지도를 중심으로 천도와 인도를 포함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천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인도로 드러나기도 지도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도와 지도, 인도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도만 이것 좀 어떻게 손볼 수 있어요? 정지를 시켰다 했으면 나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정지, 녹화 정지시켰다고. 아, 녹화 정지?